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액을 보충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한의사 김상태 원장입니다. 저는 평소 걷기보다 숨이 차고 심박수가 오르는 그런 운동을 권장하죠. 걷기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 걷기로는 어림없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뇌의 혈류 공급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안 하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거는 요행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걷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걷기만으로 운동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걷기는 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산책을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 뇌의 건강과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효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자주 우울하신 분들, 자주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자책 많이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 그리고 공황장애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강박사고, 반복적인 사고, 강박행동 자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스트레스는 곱씹을수록 증폭된다. 스트레스에는 제곱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진짜 이유는 스트레스 사건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곱씹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왔겠죠. 이게 나한테 딱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정신활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 앞으로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지?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이 후회, 자책, 자기 비하, 걱정을 계속하는 것,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반추, 곱씹기인데요. 이 반추에는 무서운 속성이 있습니다. 이 반추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더욱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받은 스트레스가 2였다고 할게요. 이만큼의 스트레스를 내가 곱씹고 반추하면 이게 3, 4, 5 이렇게 커지느냐? 그게 아니고 제곱 효과가 있어요. 제곱 효과. 그래서 내가 이걸 곱씹으면 2에서 3, 4, 5로 커지는 게 아니라 2의 제곱인 4로 커졌다가 이걸 다시 반추하면 4가 그 다음엔 16이 되고 16의 제곱이면 벌써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지수함수적으로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다, 공황장애 같은 걸 겪은 적이 있다, 아니면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거는 이제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지수함수적으로 증폭시키는 그 증폭기를 자꾸 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이 외부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곱씹음,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반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막을 수는 없어요, 살면서. 그렇지만 이 내면의 증폭기 스위치를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스위치를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확실한 건 억지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반복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뇌는 반복에 가장 약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108배를 하든 하물며 영어 문장이라도 반복을 하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운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효과 있는 것은 운동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에 휩싸였을 때는 운동할 의욕이 잘 안 생길 수도 있고,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좀 안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좀 크게 먹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기는 누구나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걷기라도 꼭 하시는데 걷기를 반드시 이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2015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90분 동안 산책을 시켰습니다. 산책을 하기 전에 참가자들은 자기가 평소에 얼마나 곱씹기,
반추를 자주 하는지를 측정을 했고 영상 장비를 통해서 뇌의 스라 전전두엽의 혈류량을 측정했습니다. 이 스라 전전두엽이라는 부위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걱정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걱정의 스위치라는 거죠. 그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A그룹은 차가 많이 다니는 시끄러운 도심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B그룹은 나무와 풀이 있는 자연 속을 걷게 했습니다. 걷기가 끝난 뒤에 이들의 뇌를 fMRI로 스캔을 하고 심리 상태를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도심을 걸은 A그룹은 산책 전과 후 스트레스 수치나 뇌의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자연 속을 걸은 B그룹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는데요. 첫째, 스스로 느끼는 반추,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뇌 스캔 결과 스라 전전두엽 이 부분의 활성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연 속을 걸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덜 곱씹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뇌 스캔 사진에서 스라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곳은 우리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자책을 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일종의 걱정센터이자 우울 스위치인 셈이죠. 그런데 도시의 소음, 복잡한 시각 자극,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부대낌은 우리가 걷기를 하더라도 이 스위치를 끄지 못하게 만듭니다. 뇌가 계속 긴장 상태에서 정보를 처리할 게 많은 거죠. 하지만 자연 속에 들어가서 걸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무, 풀, 흙길 같은 자연은 우리의 주의력을 뺏어가지 않으면서 정신을 이완시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과열되었던 스라 전전두엽의 열기가 식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던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 스트레스의 고리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스트레스에 약한 것 같다. 항상 자책하는 스타일이다, 우울하다,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항상 스트레스 때문에 괴롭다면 헬스장 러닝머신 위를 걷거나 시끄러운 도로변을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자연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한국은 다행인 게 자연이 많아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주변만 조금만 가도 어디나 산이 있고요. 강가가 있고 개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만 해도 이번에 K-POP 데모넌터스의 서울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서울이 굉장히 대도시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 한복판에 저렇게 산들이 많다니 되게 신기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이게 당연한 건데 전국 어디 도시든 주변에 산 없는 곳이 없고 도심 가운데에도 조그만 동산이 있거나 개천이 있거나 이런 게 당연하죠. 이게 사실 근대 이전에는 물류 유통에도 방해되고 사실 불리한 점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심 주변에 산들이 많고 자연이 많다는 게 하늘이 준 축복입니다. 미국 맨하탄에도 센트럴파크가 있죠. 이 센트럴파크가 생긴 게 19세기 중반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70년 정도 전인데 그때 이 공원을 개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뉴욕에서 반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도심의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공원을 지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논리였죠. 센트럴파크가 얼마나 크냐면 서울 강남에 그 공원을 넣으면 거의 이 정도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때 이 공원을 만드는 것을 밀어붙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 이만한 공원 안 지으면 나중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동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엄청난 선견지명이죠. 19세기 한창 산업화와 도시화가 절정일 때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선견지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 걱정이 많고 자꾸 곱씹는 스타일이다, 산책을 할 때 꼭 주변에 자연, 녹지가 많은 곳에서 나무, 풀이 많이 있고 새소리라도 들리는 곳에서 걸으십시오. 자연 속에서 움직일 때 우리 뇌는 걱정 모드를 종료하고 휴식 모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걷는 게 아니라 만약에 뛴다면 그 효과가 5배, 10배로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달리기가 불안장애나 각종 신경정신과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무수히 많고요. 어쨌든 내가 사정상 뛰는 거는 좀 힘들다. 그러면 최소한 자연 속에서라도 걸으시라는 겁니다. 빨리 걷기를 하면 더 좋겠죠.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한 뇌의 과열을 막고 진액을 보존하는 아주 좋은 휴식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는 외부 요인보다 그것을 곱씹는 반추 효과, 내적 요인, 나의 반추, 곱씹음으로 인해 제곱, 세제곱으로 증폭된다. 둘째,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도심 속을 걷는 것과는 달리 자연 속에서 걸으면 뇌의 걱정 센터인 스라 전전두엽의 활성도를 낮춥니다. 자, 오늘의 영어 문장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머릿속의 부정적인 소음을 잠재웁니다. A walk in nature silences the negative noise in your head. A walk in nature silences the negative noise in your head.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이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